경주는 조용했다. 서울에서 내려오며 기대한 건 그저 공기와 여유였는데 첫날부터 이상했다. 황리단길 중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 지인이 잠시 운영을 부탁해 맡게 된 곳인데 도착하자마자 그가 내민 종이 한 장이 내 운명을 바꿨다. 이 여자 한 달 동안 여기 묵을 거야. 근데 부탁이 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무슨 부탁? 그가 말했다. 연인인 척 좀 해줘. 사정은 묻지 말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미쳤냐? 그는 진지한 눈으로 내 어깨를 잡았다. 간단한 일이야. 같이 밥 좀 먹고, 시장 같이 가고, 카페에서 말 좀 섞고 그 정도야. 왜? 그 여자가 부탁했어. 한 달만 연인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를 봤다. 그녀는 마당 안벤치에 앉아 가만히 구름을 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 커피가 아니라 그냥 손을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 같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 달, 딱 한 달만.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 마주 앉았다. 황남빵이 나오는 작은 찻집. 사장도 알고 손님도 드문.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이름은 묻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대신 우리 정해요. 뭘요? 서로 부를 이름. 그녀는 말했다. 나는 서율이라고 불러줘요. 나는 웃었다. 어디서 튀어나온 예명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교동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사진을 찍고 저녁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캔맥주 하나씩. 우리는 연기하고 있었다. 연인처럼.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 그녀는 처음엔 웃지 않았다. 눈가에 미소만 걸치던 여자였다. 그런데 10번째 날. 우리가 자전거를 같이 탔던 그날. 강바람을 맞으며 갑자기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며 그녀가 웃었다. 크게 소리내어.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아려왔다. 그 웃음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나는 그녀의 방 앞을 지나가며 멈추고 싶어졌다. 그 문을 두드리고 연기 말고 진짜 이야기 해줘요. 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말만 남겼다. 오늘도 잘 놀았어요. 내일 또 연인처럼 만나요. 나는 그 말 속에 진짜 감정이 있는 건지, 그저 철저한 거리두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혹시 이 관계가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못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 속엔 슬픔과 미안함과 무서운 예감이 섞여 있었다. 황리단길에 낙엽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산한 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젓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팔에 조용히 손을 걸쳤다. 연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그녀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손길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나는 가슴 깊은 곳이 매번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외출 아닌 여행을 나간 날이었다. 불국사 쪽으로 갔다. 사람이 많았고 그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내 팔을 껴안았다. 이런 데선 좀 진짜같이 보여야겠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쓸었다.
그녀는 조금 놀라더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자꾸 내 심장을 흔들었다. 우리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고 그녀는 처음으로 소주를 한 병 시켰다. 오늘은 마시고 싶네요. 딱 한 잔만. 나는 따라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모금 넘긴 뒤 조용히 말했다. 가끔 진짜 연애보다 이런 연기가 더 따뜻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예전에 누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니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텐 너무 많은 걸 줬죠. 그 말은 이상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준 사람. 그녀는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손등을 살짝 덮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내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우리는 처음으로 나란히 마당 벤치에 앉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내 방 앞에 섰다. 오늘은 여기 있어도 돼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왔다. 방 안은 따뜻했고 공기는 얇고 침묵은 깊었다. 그녀는 내 침대 위에 앉아 발끝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리더니 이야기 하나를 꺼냈다. 23 때 첫 연애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10살 많았고 되게 다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다정이 나를 가두더라고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말했다. 그 이후론 누구도 오래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패턴 같았거든요. 날짜 맞춰 연락하고 기념일 챙기고 계획 짜고 보고하고. 그게 나한테는 감옥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이 연극이 좋았던 이유는 당신이 날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슬슬 겁이 나요. 당신이 진짜 날 알아버릴까봐. 그녀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숨소리가 조용하고 팔 안에서 온기가 퍼졌고 나는 그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불안해서. 세 번째 토요일이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짐을 싸듯 옷을 챙겼고 핸드백 속에 작은 약통 하나를 넣었다. 나는 말없이 그걸 봤다. 오늘도 나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깐 다녀올게요. 일요일 아침엔 다시 올게요. 처음에는 묻지 않았다. 두 번째도 그냥 넘겼다. 하지만 세 번째,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 빈 방을 뒤로 한 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을바람은 선선했고 벚나무 아래 그림자만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나는 지인에게 연락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뭐냐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서울의 한 병원 신경내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 사진 아래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기억장애 초기. 과거 단기 기억 누수.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자신이 여전히 자신인지 확인하러 서울까지 다녀오고 있었다. 그녀는 매주 자신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진료실 안에서 의사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요일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물에 라면을 끓였고 그녀는 그걸 먹으며 웃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나는 더는 못 참았다. 서율, 당신.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녀는 젓가락을 멈췄다. 왜 알아버렸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처음엔 진짜 연애 같은 거 할 마음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 한 달만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시간으로 남고 싶었고, 내 기억 속에도 그 사람이 남길 바랐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그럼 내가 두 사람 몫으로 기억할게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쥐고 말했다. 그럼 우리 거짓말 하나만 더 해요. 뭔데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다고. 나중에 나한테 꼭 말해줘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겼다. 연극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그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고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척추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감촉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요. 나는 대답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을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녀는 유난히 조용했다. 손도 내 손을 놓치지 않았고 눈빛도 자꾸 내 얼굴을 오래 붙잡았다. 밤이 되자 나는 결국 물었다. 서율, 혹시 이제 다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억은 나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일부러 잠그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당 벤치에서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면 우리 계약도 끝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럼 이번 주는 진짜 연애해줘요. 단 한 주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는 매일 다른 요청을 했다. 화요일엔 황리단길 가장 복잡한 골목에서 큰 소리로 손을 흔들어 달라고 했다. 수요일엔 사람 많은 카페에서 내게 기대 잠든 척 해달라고 했다. 목요일엔 내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자고 했고, 금요일엔 시장 골목에서 나를 안아달라고 했다. 나는 모든 걸 해줬다. 내가 아닌 그녀를 위해서. 아니, 지금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 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주었다. 열어보지 마요. 일요일에 볼 수 있게. 일요일 아침에 혼자 있을 때 열어요. 나는 그 상자를 들고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그녀는 방에 없었다. 짐도, 옷도, 향수 냄새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한 장. 이 연애는 여기까지예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당신이 기억하면 되니까.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계절만큼은.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손목시계 하나와 그녀가 그린 내 얼굴 스케치, 그리고 그 아래 진료 확인서 한 장. 조기 기억 소실 가능성 있음. 장기 기억은 유지되나 감정 연상 능력 약화 중. 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이별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먼저 떠난 거였다. 그녀는 내가 떠날 수 없을까봐 이별을 준비했던 거였다. 서울은 여전히 낯설었다. 몇 년을 살았던 도시인데 이젠 그 골목 하나 건물 하나까지 그녀와의 계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외래 환자 기록을 확인했고 의사에게 물었다. 그 환자 지금도 여기 오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오시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근처 도서관에도 자주 가시고요. 나는 병원을 나와 인근 도서관으로 향했다. 서울 성북동의 조용한 동네 도서관, 오전 10시. 가을빛이 창 너머로 들어오는 그 공간 한가운데 그녀가 앉아 있었다. 서율. 긴 머리를 묶고 회색 니트에 손을 모은 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내 존재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 눈엔 낯설만이 있었다. 저, 혹시 아세요? 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익숙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이상하네요. 저도 당신 얼굴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끼며 그녀 앞에 앉았다.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는 웃었다. 네. 가끔 모르는 문장을 보면 내가 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내 손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요. 응. 혹시 저희 어디선가 연인이었던 적 있나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래요? 처음부터. 이번엔 진짜로.